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잉글리시 포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생산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는 TV, 라디오, 신문이나 잡지, 인쇄물, 우편물, 목의 광고 등을 모두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 미디어의 공통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힘이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 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메시지 전달하는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미디어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앱을 모두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특징으로는 사용자 제작 컨텐츠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나 사진, 비디오를 제작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편견이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견이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 제시를 의미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는 쉽게 공유할 수가 있고 공개 토론을 통해서 자유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원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사회적 인식 확산, 기부금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이벤트 제작 등 이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거짓 뉴스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마케팅입니다. 광고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바로 광고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광고로는 인쇄 광고, 라디오 광고, TV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인쇄 광고의 특징은 색상, 이미지, 로고,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라디오 광고는 음악이나 목소리, 음량 효과, CM송 등 징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TV 광고에는 라디오 광고와 인쇄 광고의 장점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광고의 장점뿐만 아니라 두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검색 기록과 고객 피드백인데요. 검색 기록은 사용자가 최근에 방문한 웹사이트의 목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이 검색 목록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 있는 광고를 바로 띄워주게 됩니다. 고객 피드백은 고객이 제품에 대해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인데요. 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사용 후기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 장점 때문에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접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었는데요. 이렇게 인쇄 광고보다 온라인 광고 비용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분별한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런 광고를 통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고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메시지를 생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메시지를 생성한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5가지 질문인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표현되거나 생략된 관점과 가치는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광고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게 제일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저희 보고 시작했다는 분들이 생길 때요.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회복될까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기꺼이 또 묵묵히 이런 피로들이 모여 바다를 회복시키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카스,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동아제약. 네, 바로 바카스 광고인데요. 첫 번째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동아제약에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가? 바다편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 같은 공익성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광고에 붙어 있는 댓글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댓글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현되거나 생략된 관점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음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바카스 광고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피로엔 바카스. 바로 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이 광고 하나를 볼 때도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활용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미디어 시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정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올바른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함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고가 점점 넘쳐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디어의 편견과 미디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